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가는 길에 정분실 탑기어, 정분기어, 정분실 탑기어, 정분기어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천안함 이제 폭침 행사가 있었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참석을 불허하네 마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결국에는 참석 허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대부분 다 선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원체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이게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체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 뭔가 조금 이제 이벤트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초조하게 청와대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 원래 초청하지 않았던 의도는 주목을 받기 위해서였다고들 합니다. 왜 주목을 받아야 되냐? 천안함 행사를 지금까지 이제 외면해 왔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천안함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부활하는 천안함 이래가지고 이제 대구급 호위함이 있거든요. 신형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필리핀에도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거 대구급 호위함이 있는데 그거 옆에 한 척 세워놓고 앞으로 만들어질 이제 대구급 7번 함인가 6번 함에 천안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천안함이 새롭게 부활했다, 대통령이 그걸 선언하는 이런 이제 좀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다가 상욕을 들어먹고 접었죠. 그런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접은 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박영선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안쓰러운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씨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일단 선거를 거의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오세훈 씨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 이상으로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지지율이 그렇게 막 오르는 상황도 아니고, 박영선 씨가 이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쇼를 계속 하고 있죠. 20대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들은 현실 인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른다. 현실만 안주하고 현실만 보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하는 거라서 20대 애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얼마 전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인데 20대를 공격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40대는 사실 지지할 사람은 다 지지해요. 근데 자꾸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지지율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를.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승리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박영선 씨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도 아니고, 한 유일한 변수라고는 오세훈 씨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범죄가 걸렸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한 거는 사실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씨의 지금 이 잘못들에 비하면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개파들 간에 화력 시범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맘먹고 누구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라, 이런 개념이겠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LH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재명 씨 측근들이 좀 이렇게 사고를 친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폭로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GH까지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조용히 계시잖아요. 예전 같으면 무슨 공정이니 어쩌니 다시 한번 이럴 텐데 다 쫄아 있습니다 지금.
특검 박영선 씨가 특검이라는 핵폭탄을 꺼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완전 작살난 상황이고요. 다 쫄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선거는 하여튼 그래요. 부산시장 선거는 아직도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을 그것 못 드렸구나. 그 오고돈 씨 변호사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인데, 원래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로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돈 씨의 그 변호사가 법무법인 문재인 씨하고 같이 일하던 변호사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오고돈 성폭력 사건에 오고돈 측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첫 공판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연기를 했어요. 한 3주 뒤로인가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돈 씨의 변호사가 지금 부산시장,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김영춘 씨의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춘의 승리를 위해서 오고돈의 변호사가 뛰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오고돈이나 김영춘이나 한 배를 타고 있다. 그리고 김영춘이 당선되면 오고돈의 성범죄의 피해자인 여자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이나 김영춘이나 똑같은 거예요. 걔들이 당선될 경우에 각각 피해를 입었던 여자 공무원들은 사표 내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많이 봤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그 안철수 씨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에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몇몇 분들이 조금 이제 방향을 갈피를 잘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 예를 들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안철수 씨하고 이제 그 국민의당이 국민의힘 당과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국힘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국힘당의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이 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일단 안철수라는 존재가 일단 이제 중도를 대변하고 있고, 또 혼자서 뭐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독자 출마하면 상대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다 연합하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솔직히 뭐 무슨 부시장 자리 하려고 지금 이렇게 뛰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 1년 뒤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냐 아니냐, 또는 윤석열 씨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이 보수 야권의 대표로서 이제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고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서 뭐 보수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적폐청산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왜 위태위태하냐면 지금의 안철수 씨의 어떤 그 주변 지지 세력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개파를 이루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2022년 대선에 과연 경선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오세훈 씨하고 싸우면서도 뭐 밀렸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근소한 차라고 하더라도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도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지금 1년짜리 시장에 출마했던 이유는 내가 이게 출마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2020년 되면 지방선거 또 있거든요. 거기 또 시장에 당선돼가지고 이제 총 5년 기간 동안에 서울시장을 하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내 조직을 만들고 내 뿌리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2027년 대선에 나서겠다. 전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이. 근데 이제 오세훈 씨가 일단 아마 시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고, 오세훈 씨가 뭐 다른 거 좌교만 안 하고 열심히 일하시면 그 다음 시장 선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안철수 씨의 선택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단 붐업을 위해서라도 경선에 출마를 합니다. 윤석열 씨랑 같이. 또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면 안철수 씨도 직접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당 지도부 최고위원 이 정도 해가지고 윤석열 씨 2022년 대선에 윤석열 씨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효옥 씨는 엊그저께인가 뭐 안철수 씨가 국민의힘 당의 당권을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셨다는데, 당대표. 제가 보기에 당대표라는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당대표를 해보셨잖아요. 이게 당이라는 게 안에 오만 그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순진한 사람이 대표돼서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고 뭐 업적을 만들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만 많이 만드는 자리가 당대표 자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안철수 씨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어차피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씨가 정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개헌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럼 차라리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 씨가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부총리를 할 수도 있겠죠. 교육부총리나 아니면 이제 뭐 과기부 장관이라든지 그 단계를 거쳐서 점점 이제 국무총리 하시고 그 다음 본인이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업적을 내게 되면 2027년 대선은 자연스럽게 안철수 씨가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겁니다. 보수는.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정우 뭐 가능하면 이미지 좋으니까 그런 어떤 그 흐름으로 가는 게 그 보수의 어떤 그 10년 집권 아니지 15년 집권 이걸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굉장히 왜 제가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보 2022년 대선에 윤석열 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망가져 있는 수사 시스템, 검찰, 또 적폐 수사, 부패 범죄 수사 한 2, 3년은 바짝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까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어차피 뭐 국힘당이나 또는 이제 국민의당이나 좋은 분들 많으니까 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많은 좋은 분들이 이제 다 참여해서 연립정부 형태로 꾸밀 수도 있겠죠. 다 단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심상정 씨가 노동부 장관 하셔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반면 민주당은 지금 후계 구도가 없습니다. 이재명 씨 빼고는 뭐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쉬울 것 같진 않죠. 후계자가 되기도 쉬워 보이지 않고, 또 민주당 내에 적도 많고, 또 그 민주당 내에 지금 국회의원들 거의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정도는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부패 범죄로.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22년에 만약에 국민의힘 당이 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은 한 104석 정도 되고 민주당은 지금 170 몇 석인데 여소야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뭐 국회에서 다 틀어버리면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정치라는 게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 거대 야당이 됐다 칩시다. 근데 솔직히 야당 국회의원 하고 싶은 새끼들 몇이나 되겠어요.
민주당 내에도 조홍천이니 뭐니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들 많습니다. 살살 구슬리면 그냥 넘어오시는 거예요. 당적 변경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쪽 땅이 많으면 저쪽 땅을 쪼개고 분열시키고 싸움 붙이고, 이게 저기 7, 80년대 소위 말해서 공작 정치거든요.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공작 정치인데, 이게 또 정치의 묘미입니다. 저쪽을 분열시켜가지고 우리 편을 늘리는 거. 제가 보기에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한 50명은 빼낼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 50명 빼내가지고 국힘당에 붙이면 국힘당이 다수당이죠. 한 150대 130쯤 되겠네요. 그럼 뭐 게임 끝나는 거죠. 안정적으로 국회 운영하고, 그 동기가 이제 개헌이나 내각제 뭐 이런 걸로 꼬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1년이면 다 안정이 된다 라는 판단해서 선거 때 열심히 노력하시고요. 쭉 저희 정부실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막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제가 요즘 좋아요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다만 후원,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볼 거니까 지갑 같은 거 꺼내지 마시고요. 그냥 좋아요와 구독, 또 주변에 야, 이 방송 괜찮은데 한번 들어봐라 라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왜 제가 돈을 받지 않느냐는 누차 말씀드렸는데, 돈을 받는다는 건요, 그만큼 방송을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더 벌고 싶어지니까. 그러면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막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드라마죠, 그냥. 그야말로 돈 때문에 하는 드라마. 이 정치평론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 정보 분석 같은 것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들게 되면 여러분이 제 방송을 보는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양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